은퇴자에게 자영업은 과연 안전한 선택일까라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처럼 다가온다. 회사 문을 나서던 날부터 사람들은 말한다.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봐야 한다고. 연금만 믿고 살기엔 불안하지 않느냐고. 몸도 아직 괜찮은데 놀기엔 너무 이르지 않느냐고. 그렇게 은퇴자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 자영업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자리 잡는다. 내 가게, 내 사업, 내가 일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는 구조.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단어들은 퇴직 후 허전해진 자존감과 공백의 시간을 채워주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 질문의 끝에는 언제나 조심스러운 침묵이 따라온다. 정말 안전한가? 정말 버틸 수 있는가? 정말 은퇴 이후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가? 50대 후반의 대기업에서 정년을 채우고 나온 김 씨는 퇴직 다음 날 아침이 아직도 선명하다고 말한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눈은 떠졌지만 갈 곳이 없었다. 출근길에 늘 보던 풍경이 사라지자 하루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집에서 쉬어봤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가라앉았다. 아내의 시선도 달라졌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생겼고 스스로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동네 상가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 초기 비용은 퇴직금 일부였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직접 운영하면 비용도 줄고 수익도 남을 거라는 말이 그럴듯했다. 처음 몇 달은 바빴다. 오픈 기념으로 할인도 하고 지인들도 찾아왔다. 하루 종일 서서 튀김을 튀기고 국물을 끓이며 땀을 흘리다 보면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였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혼자 대부분을 맡다 보니 무릎과 허리가 먼저 버텨주지 않았다. 점심과 저녁 피크타임이 지나면 파김치가 되었고 집에 돌아오면 말 한마디 하기 힘들었다. 매출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출렁거렸다. 비 오는 날이면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다. 재료비는 오르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생각보다 컸다. 월말에 정리한 통장을 보면 남는 게 없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연금으로 보태면 버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연금마저 가게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고 있었다. 김 씨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노후를 깎아먹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가게를 접을까 고민했지만 이미 들어간 비용과 체면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몇 년을 버티다 폐업을 결정했을 때 통장에는 처음보다 적은 돈만 남아 있었다. 그는 말한다. 은퇴 후 자영업은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버텨야 하는 인생이었다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선택을 했던 이 씨의 이야기도 있다. 50대 초반에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난 그는 비교적 젊다고 생각했다. 아직 일할 수 있고 경험도 많다고 믿었다. 커피를 좋아하던 그는 카페 창업을 꿈꿨다. 은퇴자도 카페를 하면 괜찮다는 기사와 성공 사례들이 마음을 부추겼다. 상권 분석을 했고 인테리어도 신경 썼다. 처음 문을 열던 날의 설렘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사진 속 인테리어처럼 예쁘지 않았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밤늦게 정리하는 생활이 반복됐다. 손님이 많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날은 조용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노동의 무게는 생각보다 컸다. 원두값과 임대료 카드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미미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마음이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홀로 카운터에 서 있으면 불안이 밀려왔다. 오늘은 왜 이렇게 한가한지 내일은 더 나빠지는 건 아닐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지 못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결국 이 씨는 건강 이상 신호를 느꼈다. 심장이 자주 두근거렸고 잠을 깊이 자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말만 들었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한 스트레스는 줄어들지 않았다. 몇 년 뒤 그는 카페를 정리했다. 남은 것은 큰 빚은 아니었지만 자신감의 상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은퇴 후 자영업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문제였다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오히려 흔하다. 은퇴자에게 자영업은 안전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변동성이 큰 선택일 수 있다. 정해진 급여도 없고 휴식도 없다. 몸이 아파도 가게는 문을 열어야 하고 마음이 무너져도 손님 앞에서는 웃어야 한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다. 작은 실수가 곧바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자의 자영업이 생계를 책임지는 구조가 되는 순간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취미나 소규모 활동으로 접근할 때와 연금과 생활비를 걸고 시작할 때의 무게는 전혀 다르다. 많은 은퇴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돈만이 아니다. 역할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영업은 그 역할을 더 무겁게 만들고 심리적 부담을 키운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속도를 낮추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자영업이 반드시 나쁜 선택은 아니다. 다만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는 순간 위험해진다. 자신의 체력과 자본과 심리 상태를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은퇴 후 자영업은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천천히 구멍을 내는 칼이 될 수 있다. 은퇴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도전이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다. 오늘의 수익보다 내일의 안정이 더 중요한 시기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자영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길 바란다. 이 선택이 나를 살게 해줄지 아니면 나를 더 지치게 할지. 은퇴 이후의 시간은 다시 벌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선 이야기들이 감정의 결을 따라 흘러왔다면 이제는 조금 더 차분한 시선으로 은퇴자와 자영업의 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은퇴 이후 자영업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되고 또 동시에 좌절로 이어지는지 구조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같은 이야기는 계속 반복된다. 자영업은 일자리를 잃은 이후의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성격의 영역이다.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의 경험과 성실함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세계이며 특히 은퇴 이후에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난다. 대부분의 은퇴자 자영업은 준비된 창업이 아니라 밀려난 선택에 가깝다. 충분한 시장 조사나 실패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보다는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이 출발점이 된다. 연금이 있지만 부족할 것 같다는 걱정.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두려움. 주변에서 하나쯤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압박. 이런 감정들이 합쳐져 자영업은 계획이 아니라 결심의 형태로 시작된다. 문제는 이 결심이 냉정한 숫자와 체력 그리고 감정 관리의 영역을 충분히 통과하지 못한 채 실행된다는 점이다. 은퇴자 자영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수익 구조가 아니라 지속 구조에 있다. 자영업의 세계는 하루 이틀의 매출이 아니라 수년간의 변동을 견뎌야 한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버틸 수 있던 긴 노동시간과 불규칙한 생활이 50대 이후에는 그대로 부담이 된다. 회복이 느려지고 작은 통증이 만성으로 이어진다. 병원에 가야 할 때도 가게 문을 닫지 못해 참고 넘기는 일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건강은 서서히 깎여 나간다. 건강이 흔들리면 매출도 흔들리고 매출이 흔들리면 심리는 더 빠르게 무너진다. 이 악순환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온다. 또 하나 간과되는 부분은 은퇴자의 자영업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회사에 다닐 때는 일과 가정의 경계가 비교적 분명했지만 자영업은 그 경계를 무너뜨린다. 집에서도 매출을 걱정하고 식탁에서도 임대료 이야기가 나온다. 배우자는 함께 버티는 동료가 되거나 때로는 가장 가까운 채권자가 된다. 잘 될 때는 함께 기뻐하지만 힘들 때는 감정의 화살이 서로를 향한다. 은퇴 이후의 부부 관계는 안정과 휴식을 바탕으로 재정립되어야 하지만 자영업은 오히려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낸다. 자본의 문제도 단순하지 않다. 은퇴자에게 자영업 자금은 다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실패했을 때 만회할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그 무게는 훨씬 크다. 젊은 창업자는 실패를 경험으로 남길 수 있지만 은퇴자는 실패를 상처로 안고 가야 한다. 이 차이를 무시한 채 성공 사례만 보고 뛰어들면 작은 손실도 심리적으로 크게 느껴진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는 매출 감소보다 더 직접적으로 불안을 자극한다. 이 불안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더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은퇴자에게 자영업은 반드시 피해야 할 선택일까? 그렇지는 않다. 다만 전제 조건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생계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반드시 내가 매일 현장에 서야 하는 형태가 아니라 유연하게 조절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수익이 없더라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영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돈인지 역할인지 사람과의 연결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그 답에 따라 선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성취의 시간이 아니라 균형의 시간이다. 더 많이 벌기보다 덜 잃는 것이 중요해진다. 자영업은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안전하다는 믿음은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은퇴자에게 진짜 안전은 끊임없는 도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상이다. 오늘의 매출보다 내일의 평온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은퇴 이후의 선택 앞에 서 있다면 성공 사례보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오래 머물러 보길 바란다. 그 이야기 속에는 겁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걷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 질문 앞에서 자영업이라는 선택이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는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